쉿. 우리 아이들 잠들었어요? 그럼 어서 모이세요. 이곳은 6태 놀이터 김태은의 우리 아이가 잠든 사이입니다. Something so strange happened to me last night. Don't know your name, but something inside feels right. This crazy energy rushing inside of me wants me to settle down with you. Some serendipity is leading you to me. I wonder if you feel it too. It was only for a moment, but it felt like time had frozen. We were face to face. Was it only me who noticed the chemistry between us that had filled this space? I saw our lives flash in my eyes. Planted seeds and watch them grow. How are these memories somehow inside of me? I've only just laid eyes on you. It's serendipity that's leading you to me. I wonder if you feel it too. It was only for a moment, but it felt like time had frozen. We were face to face. Was it only me who noticed the chemistry between us that had filled this space? I saw our lives flash in my eyes. It was all in my mind, but it was only for a moment, only for a moment. Now I'm running to see if you'll give me a second, a minute, enough. I swear this is more than a feeling. If I told you, you wouldn't believe me, but I'm hoping that you'll hear me out. I know this is more than just dreaming. Now I'm in this moment. I feel like time has frozen and we're face to face. It wasn't only me who noticed. The chemistry between us has filled this space. We see our lives in front of our eyes. It's not in my mind. It was more than just a moment. No, it wasn't just a moment.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아나운서 김태은입니다. 매주 화요일 저녁 10시 우리 아이와 잠든 사이 함께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오늘이 바로 우아밤의 20번째 밤이더라고요. 늘 함께해 주시고 또 따뜻한 이야기들 많이 남겨주시고 나눠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저희 우리 아이가 잠든 사이는
육아맘, 육아 대디를 위한 정부와 지자체 지원 정책, 그리고 아이와 함께 가볼 만한 나들이 장소들 소개해드리고 있고요. 육아 고민도 나누고 육아 정보도 공유하면서, 그리고 우리의 이야기까지도 함께 나누면서 하루를 잘 마무리하는 본격 육아 힐링 방송입니다. 손 꼭 잡고 힘든 육아의 시기를 함께 이겨내보자 라는 모토를 가지고 방송이 만들어지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계속해서 저희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 후반에 비가 내렸죠. 계속해서. 그리고 주말 정도에 비가 그치면서 하늘이 개었는데 비가 지나가고 나니까 가을이 진짜 성큼 다가온 것 같아요. 그 전에도 가을 날씨이긴 했는데 이제는 또 시원한 약간 찬 기운이 스며든 그런 바람이 불어오고 있죠. 며칠 전까지만 해도 계속해서 에어컨을 그래도 오후에는 틀었어야 됐는데 이제는 에어컨 없는 오후도 보낼 수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오늘 오후에도 꽤 시원하더라고요. 그쵸? 바람을 느끼니까 너무너무 행복한데 저는 지난주 일요일에 아이들 데리고 동물원 다녀왔어요. 한 몇 번 정도 시도를 했었는데 그때마다 약간 시간 타이밍이 잘 안 맞아서 그런지 갑자기 비가 와서 발길을 돌려야 될 때도 있었고 그리고 뭐 한 아이가 잠들다던가 아니면 한 아이가 울다던가 약간 좀 이래저래 상황이 맞지 않아서 동물원에 갔어도 동물들을 제대로 못 봐서 굉장히 아쉬웠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드디어 성공을 했습니다. 아, 너무 좋더라고요. 그리고 날씨도 이제 시원해졌으니까 동물들이 나와서 우리를 구경하더라고요. 기린도 보고, 사자도 보고, 또, 귀여운, 뭐죠? 미어캣도 보고, 호랑이, 코끼리도 봤어요. 너무너무 그 자연 속에서, 뭐랄까, 본연의 자연은 아니지만, 그래도 굉장히 자연스러운 환경에서 행복하게 잘 지내는 모습을 보고 우리 아이들 정말 정말 좋아하고 자주 오자, 추워지기 전에 자주 오자, 아니다, 추울 때도 자주 오자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가을이다 보니 그리고 추석을 앞두고 그리고 추석 이후에 약간 휴일이 남아있다 보니까 아이들과 함께 가볼 만한 나들이 장소들 찾고 계시는 분들 정말 많으실 것 같아요. 방송 들으시는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 혹시나 내가 알고 있는 정말 정말 좋은 나들이 장소가 있다 하시면은 꼭 저희에게 나눠주세요. 많은 분들과 함께 그 기쁨과 행복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아이가 잠든 사이 출발할게요. 문득 달라진 게 느껴져 정말 어른이 되고 있어 내 부족함이 보여도 더는 내가 별로 안 미워 오늘 나의 마음보다도 몇 년 뒤를 떠올리면서 나는 자주 불안했어 그때 모든 게 다 그랬어 난 가끔 그리울 것 같아 어리석었던 그래서 더 달리고 달렸던 날들 부르고 또 부르던 모습이 새빨갛게 춤추고 뛰던 가슴도 난 요즘엔 하늘이 아름다워 잘 알던 서울이 새삼스러워 비가 오면 그대로 다 맞고 싶어 애쓰지 않더라도 행복하고 싶어 문득 떠나고 싶은 날엔 훌쩍 떠나고 싶은데 할 일이 먼저 생각나 꽉 찬 캘린더를 바라봐 나의 이름으로 쓰여지는 약속들이 두근거리던 내 주말들을 채우지만 난 어디로 가는지를 잘 알고 있어 그래서 더 생각이 나 많이 무모하고 어리석었던 그래서 더 달리고 달렸던 날들 부르고 또 부르던 모습이 새빨갛게 춤추고 뛰던 가슴도 난 요즘엔 하늘이 아름다워 잘 알던
모른 채 새우던 어두운 밤을 그때 내게 말할 수 있다면 넌 지금도 충분히 잘하고 있다고. 그동안 나만 몰라서 놓치고 있던 정부와 지자체의 보석 같은 지원책들. 또 그동안 나만 몰라서 못 갔던 놀이공간, 전시, 체험, 관람, 테마파크, 나들이 장소까지 이 모든 걸 지원한다. 육아 지원 소. 네, 육아지원소 시간입니다. 말 그대로 여러분들께 든든한 육아 지원책이 되어드리려고 여러분들께 많은 정보를 소개해드리는 시간인데요. 오늘 첫 소식은 오늘 들어온 오전 한 11시께 속보가 들어오길래 제가 이거는 꼭 소개를 해드려야 되겠다 해서 가지고 온 소식입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바로 서울시 모든 초등학교에 민원 전화가 녹음된다. 그리고 학교 방문할 때 카톡으로 사전 예약을 해야 된다라는 소식입니다. 서울 시내의 학부모가 초등학교를 방문할 때는 카카오톡으로 사전 예약을 해서 승인을 받아야지만 방문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학부모 민원 등을 녹음할 수 있는 전화가 설치가 되고 학교마다 변호사가 지정이 돼서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 등의 대응을 할 계획입니다. 교사가 악성 민원에 직접적으로 노출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24시간 민원 상담 챗봇 서비스도 도입이 되고요. 신속 대응팀도 구성돼서 교권을 침해당한 교사를 지원합니다. 또 생활 지도에 불응하는 학생을 분리하기 위한 구체적인 지침도 마련이 됩니다.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자면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이 바로 오늘이죠. 서울시 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교육활동 보호 종합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우선 교사들이 받는 학부모 민원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365일 24시간 작동하는 민원 상담 챗봇을 개발해 12월부터 시범 운영한 후에 내년 3월 모든 학교에 도입할 예정입니다. 수업 종료 시간 등 단순 그리고 반복 문의는 민원 챗봇이 24시간 응대할 거고요. 챗봇으로 처리할 수 없는 사항은 콜센터 1396 상담원과 전화 혹은 1대1 채팅으로 처리할 계획입니다. 학교별 단순 문의는 학교 홈페이지와 연계해서 처리한다고 하네요. 또 이런 서비스들로 해결할 수 없는 학부모 민원 등은 학교 대표 전화로 접수할 수 있습니다. 이제 학교 대표 전화는 학교장이 총괄하고요. 학사 분야는 교감, 행정 분야는 행정실장이 그리고 교사 등 담당자와 협의해서 회신을 합니다. 악성 민원 방지 등을 위해서 내년까지 서울 모든 초등학교에 녹음 가능한 전화를 100% 구축할 계획이라고 하고요. 또 이를 위해서 사업비 30억 원이 지원됩니다. 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학교에 방문할 때는 학교별 카카오 채널에 있는 사전 예약 시스템으로 예약 승인을 받아야 하고요. 이 절차는 사전 예약을 신청하면 예약 승인을 받고 QR코드를 인식해서 인솔자 동행 입실, 그리고 면담실 방문, 인솔자 동행 퇴실 이렇게 6단계로 나눠서 진행이 됩니다. 올해 11월부터 시범 운영한 후에 내년 9월부터 희망학교에 전면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라고 하네요. 또 학부모 폭언, 폭행 등을 막기 위해서 상담 공간에는 AI를 이용한 지능형 영상감지 시스템이 설치돼서 상담 과정을 녹화합니다. 위험 상황이 발생할 경우에는 학교 보안관과 관리자에게 즉시 통보되고
면담실은 교육활동 공간과 분리되고 방문, 대기실 등도 설치될 예정입니다. 역시 이 시스템 오는 12월부터 시범 운영 후에 확대 설치될 예정입니다. 교원이 아동학대로 신고되는 등 교권 침해 사안이 발생하면 학교와 그리고 교육청 본청 그리고 지원청이 유기적으로 대응을 할 계획이고요. 우선 교사가 아동학대로 신고됐을 때 법률 상담과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한 학교당 한 변호사, 1변호사, 일명 우리 학교 변호사 제도가 도입이 됩니다. 이를 위해서 서울시 교육청은 서울지방변호사회와 업무 협약을 맺고 자문 변호사 인력풀을 확보할 방침입니다. 뿐만 아니라 교육지원청에는 아동학대 및 교육활동보호 신속대응팀이 설치가 돼서 교권 침해 사안 등을 도울 예정입니다. 현재 학교에 있는 교권보호위원회는 교원지휘법이 개정되면 기능이 교육지원청으로 이관이 되는데 이를 지원하는 팀입니다. 장학사, 변호사, 주무관 이렇게 구성이 됐고요. 신속대응팀은 아동학대 사안이 접수됐을 때 즉시 학교를 방문해서 확인하고 경찰 수사를 앞둔 교사를 지원합니다. 이때 교사는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수가 있고요. 혐의 없음으로 결론이 나면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에 대한 교육감 고발도 협의해서 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교사의 교육활동을 보호하기 위해서 교실 내 전방위 지원체계도 마련될 예정인데요. 지난 1일부터 시행한 교육부의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를 토대로 생활지도에 불응한 학생을 분리하는 구체적인 방안도 마련이 됐습니다. 이를 위해서 교장, 교감, 초등학교 그리고 중학교 교원 그리고 변호사 등으로 구성된 태스크포스를 구성해서 구체적인 예시안을 개발합니다. 여기에 전담 인력 확보와 분리공간 마련 등에 대한 방안도 포함이 되고요. 10월 중에 개발을 마치고 나면 학교에 배포할 계획입니다. 학습 지원 튜터, 교육활동 보조 인력 등 심리, 정서적으로 문제가 있는 위기 학생들에 대한 지원 인력도 확대가 되는데요. 행동중재 전문관, 그리고 행동중재 전문 교사, 긍정행동 지원가 등도 배치될 예정이고 상담과 치료 지원을 위한 전문 상담 인력도 충원될 예정입니다. 긍정적 행동 지원관은 문제 학생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는 교사를 지원하는 퇴직 교사인데요. 2026년까지 지원청당 20명씩 총 220명을 양성해서 배치할 계획이고요. 교권 관련 갈등이 법적 분쟁으로 확대되지 않도록 중재와 갈등 조정에 중점을 둔 교육활동 보호지원단 샘벗이 또 시범 운영됩니다. 기간제 교사를 포함해서 전체 교사를 대상으로 심리검사와 상담 등도 추진하고요. 교사가 심리상담과 법률상담 등을 더 쉽게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교육활동보호센터 카카오 채널도 10월부터 운영합니다. 이런 것들이 잘 돼야 될 텐데, 그쵸? 보시면,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중요한 것은 법률과 대책을 선생님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학교 현장에 안착시키는 것.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서 교육부, 서울시의회가 예산과 인력 지원을 전향적으로 검토해 주시길 요청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아이들도 소중하고 우리 선생님들도 소중하잖아요. 그렇죠? 우리 어머니, 아버지도 소중하고요. 계속해서 몇 주간 말씀드리는 것 같아요. 관련 소식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정말 행복한 교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노래 듣고 다음 소식 전해드릴게요. Breathe in, 숨을 내쉬고 두려움에 맞설 때 내게 들려온 한마디 조금 더 힘을 내라고 안개 속에 가려져
지금부터 시작해봐 앞을 달려 Running running 세상에 소리쳐 막다른 길이 나타나도 난 괜찮아 지금부터 시작해봐 앞을 달려 Running running 너와 함께라면 모든 말 속에서 끝없이 달려봐 거친 세상 속 서로에게 빛이 되는 간절했던 고마워 지력했던 밤하늘도 또 한 번 이겨내면 돼 달려나가 I can be the one I want I love myself 잃어버린 나를 다시 찾을 거야 Running running 너와 함께라면 모든 말 속에서 바라는 곳에 닿을 그날을 자, 이번에는 정부가 내년부터 유치원 학비와 어린이집 보육료를 추가 지원하는 것을 추진한다라는 소식이 있어서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교육부가 유보 통합의 본격적인 시행 이전이라도 영유아 교육, 돌봄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정책들을 추진하기로 했는데요. 13일 서울청사에서 제3차 영유아 교육 보육통합추진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고 성공적인 유보 통합으로의 도약을 위한 우선 이행 과제와 실천 방안을 심의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우선 이행 과제는 본격적인 유보 통합 모델 도입에 앞서 현행 법 제도 아래서 수행이 가능하고 또 영유아 및 부모의 체감도가 그리고 현장의 요구가 높은 과제로 우선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아이행복 연구자문단 권고를 토대로 마련이 됐습니다. 특히 지난 5월부터 교육부에서 선정하고 운영 중인 유보통합 선도교육청의 주요 과제들을 중심으로 유보통합 비전 실현, 10대 정책 등도 함께 고려가 됐습니다. 먼저 지역별로 유치원, 어린이집 간의 프로그램을 교류하고 시설을 개선해서 영유아의 건강한 발달을 지원합니다. 어린이집 영아에 대해서는 기관 보육료 추가 지원을 추진하는 한편 어린이집 유아에 대한 급 간식비를 지역별 여건을 고려해서 선도교육청을 통해 추가 지원하며 장애 영유아 맞춤형 지원도 강화할 예정입니다. 또 올해 하반기부터 선도교육청을 통해 지역별로 유아학비를 일부 지원할 예정인데요. 내년부터는 만 5세 유아의 유치원, 유아학비, 그리고 어린이집 보육료, 그러니까 급식비까지 포함을 한 이 보육료가 추가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유치원, 어린이집을 연계하는 거점형 방과 후 과정 등을 운영해 영유아의 돌봄을 강화하고 학부모의 자녀 양육을 돕는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도 운영할 예정인데요. 앞으로 유치원, 어린이집 교사의 교육 연수를 공동 참여 방식으로 개방을 하고 또 유치원, 어린이집에서 대한 현장 맞춤형 누리과정 컨설팅을 실시하고 또 교사의 보육 그리고 교육 과정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예정입니다. 특히 내년에는 현재 신청 방식에 더해서 정부 24에서도 유치원, 어린이집을 신청하고 결과를 확인할 수 있게 되죠. 지금은 유치원은 처음 학교로 그리고 어린이집은 임신, 육아, 종합 포털 이렇게 각각 접속해서 신청할 수 있었는데 이제는 내년부터 정부 24에서 한 번에 할 수가 있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고요. 관련해서 소식 계속 나오면은 제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 드릴게요. 역시 또 노래 듣고 올까요? 어떤 노래를 들으면 좋을지. 원필의 행운을 빌어줘 듣고 올게요. 자, 이제는 기나긴 모험을 시작할 시간
준비했던 짐을 메고 현관문을 열 시간 정이 들었던 집을 등지고서 익숙한 이 동네를 벗어나서 내 발 앞에 그려진 출발선 이젠 딛고 나갈 그때가 된 거야 앞으로 좀 몇 번의 희망과 그리고 또 몇 번의 절망과 차가운 웃음 혹은 기쁨의 눈물을 맛보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아무쪼록 하루를 빌어줘 내 앞길에 행복을 빌어줘 계절이 흘러 되돌아오면 더는 내가 되어 있을 테니 기대해줘 나갈까 말까 수도 없이 망설였지만 일도 도움 안 되는 고민 따윈 이젠 그만 사랑하는 내 모든 사람들의 기대와 응원을 등에 업고서 내 발 앞에 그려진 출발선 이젠 딛고 나갈 그때가 온 거야 앞으로 좀 몇 번의 희망과 그리고 또 몇 번의 절망과 차가운 웃음 혹은 기쁨의 눈물을 맛보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아무쪼록 하루를 빌어줘 내 앞길에 행복을 빌어줘 계절이 흘러 되돌아오면 더는 내가 되어 있을 테니 기대해 회색 겨울 분홍빛 봄 파란 여름 노란 가을 사계절이 돌고 돌면 웃으며 네 앞에 서 있을게 앞으로 좀 몇 번의 희망과 그리고 또 몇 번의 절망과 차가운 웃음 혹은 기쁨의 눈물을 맛보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아무쪼록 하루를 빌어줘 내 앞길에 행복을 빌어줘 계절이 흘러 되돌아오면 더는 내가 되어 있을 테니 기대해줘 다녀오겠습니다 네, 노래 듣고 왔습니다. 지난번에 일본 내염에 대한 접종 이야기를 드렸는데, 이번에는 독감 유행주의보가 새로 발령이 됐다라는 소식이 있어서 관련해서 소개 좀 해드릴게요. 지난해 발령된 인플루엔자 독감 유행주의보가 해제가 없이 2023, 2024 절기까지 이어진다고 합니다. 질병관리청은 15일 밤 12시를 기해서 2023, 2024 절기 독감 유행주의보를 새로 발령한다라고 밝혔는데요. 질병청에 따르면 최근 일주일간 독감 의사 환자분율이 외래 환자 1000명당 11명, 11.3명이래요. 많군요. 그리고 이것은 새 절기 유행 기준의 6.5명의 1.7배에 달하는 수치이기 때문에 요거는 주의를 해야 된다라고 말을 했는데요. 유행 기준은 과거 3년간 비유행 기간 평균 독감 의사 환자 분율의 표준 편차를 적용해서 계산을 하는데 의사 환자 분율은 전국 의원급 호흡기 감염병 표본 감시 결과 외래 환자 1000명당 독감 의사 환자 수를 뜻합니다. 독감 유행주의보는 일반적으로 매년 9월에 발령돼서 다음 해 8월에 해제가 되거든요. 한 달밖에 숨 쉴 시간이 없군요. 지난해의 경우에는 2019년 이후 3년 만에 전국에 독감 유행주의보를 발령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시작된 독감 유행, 지난달 말까지 1년 내내 이어졌고
그래서 쉼 없이 계속해서 주의보가 발령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연령대로 살펴보면 독감은 소아를 포함한 학생 연령층에서 주로 발생하고 있고요. 이달 첫째 주에 7세에서 12세에서 25.3명 가장 많고요. 13세에서 18세는 13.6명, 그리고 1세에서 6세는 12.9명 순이었습니다. 보건복지부와 질병청은 독감 유행주의보 해제 없이 2023, 2024절기까지 이어지기 때문에 소아, 임신부, 65세 이상, 면역 저하자 등 고위험군 환자에게 적용하는 항바이러스제는 검사 없이도 요양급여가 지속적으로 인정된다라고 밝혔습니다. 지역미 질병관리청장은 코로나 대유행 기간 동안은 독감 유행이 없어서 지역사회 내 독감 바이러스에 대한 자연 면역이 감소하고 또 방역 정책이 전면 완화되면 독감 유행이 더 크게 이어질 수 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오는 20일부터 시작되는 인플루엔자 국가 예방 접종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줄 것, 그리고 인플루엔자 합병증 발생이 높은 임신부와 생후 6개월에서 만 13세 어린이 대상증은 해당 일정 중에 가급적 이른 시기에 예방 접종을 완료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저희 아이들 12월에 독감 맞는 걸로 예약을 했던 기억이 나는데 빨리 전화해서 여쭤봐야 되겠네요. 그쵸? 20일이면 바로 내일입니다. 내일부터 독감 국가 예방 접종이 시작이 되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임신부 혹은 생후 6개월에서 만 13세 어린이 이런 해당되는 분들은 빠르게 병원 가셔서 예방 접종 하시기 바랍니다. 노래 듣고 올게요. 어서와 모두에게 그 끝에 끝내지 못한 얘기를 전부 들려줄게. 순수한 마음만 담아서 배로니까 꺼내 보여줄게. 설명할 수 없는, 더는 느낄 수 없는 이 감정의 이름은 보이는 그대로를 그대로 다 좋았던 한순간도 놓칠 수 없게 가슴에 새긴 작은 두 손의 별 씌워준다는 것도 꿈이 아니라면 그저 네 곁에서 맴돌다 갈게. 작은 점에서 만난 나의 별, 그렇게 유일한 둘만의 유니버스. 너는 항상 좋은 것만 봐야 해. 네 손에 잡고 이끈 이곳엔 은하로 채운 모습 벼렇게 만들어놓고 전부 다 줄게. 명화 같은 우주 환영해. 모두에게 우리의 이야기를 담은 이 섬에 전부 들려줄게. 순수한 마음만 담아서 배로니까 작은 마음의 별 안아준다는 것도 꿈이 아니라면 그저 네 곁에서 맴돌다 갈게. 작은 점에서 만난 나의 별, 그렇게 유일한 둘만의 유니버스. 하늘 속 깊이 야만들 단지 머리 맞춘 데이지 check it. 이 손은 둥근데 완전히 다른 place. 둘이 빛이 쏟아 stem. 나의 플랜에서 넘어 전공 분위기는 플랜. 내 맘을 고백해서 점점 펼쳐지는 올라간 유일한 내 안점 그대는 베로니까. 당신이 전부가 내 마음의 갈피. 앵거에서 든 거 사랑만은 카페. 더 그렇게 자연스레 부는 바람에 이끌리듯 나의 끝은 곧 너인 거야.
yeah, yeah, yeah. 자, 이번에는 여유로운 곳에서 힐링하고 싶으신 분들, 자연 속에서 쉼 여행이 필요하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하순으로 가는 화순 여행을 준비를 했습니다. 화순에 가면은 일단 세량지에 가보셔야 돼요. 세량지는 미국 뉴스 채널 CNN에서 한국에서 가봐야 할 50개 장소에 선정될 정도로 굉장히 빼어난 경치를 가진 곳입니다. 이 봄에는 벚꽃 당연히 피고 또 여름, 가을에는 단풍이 굉장히 예쁘대요. 그래서 사계절 특색 있는 경치를 만나볼 수가 있는데 말 그대로 세량지, 이렇게 약간 물이 고여있는 저수지잖아요. 잔잔히 넘실거리는 수면 위로 그 계절에 따라서 산새들의 모습이 거울처럼 이렇게 싹 비치면서 절경을 자랑하고요. 오두막이 있는데 오두막에 앉아서 아름다운 자연을 둘러보고 나무숲으로 둘러싸인 둘레길을 걸으면 그냥 자연적으로 힐링이 됩니다. 너무 좋겠죠? 세량지 같은 경우는 주차도 가능해요. 그리고 연중 무료로 이용이 가능하십니다. 자, 다음은 운주사에 가보셔야 돼요. 운주사 절입니다. 천불천탑의 미스터리를 그대로 간직하고 있는 고즈넉한 사찰인데요. 불상과 탑은 모두 그제 다른 모습으로 제각각의 다른 매력으로 보여지고 있고 바위를 대웅전 삼은 듯한 그런 다양한 불상구는 야외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 등산로를 따라서 올라가다 보면은 세계에서 유일한 형태라고 알려진 와불까지도 만나보실 수가 있는데 굉장히 신비로운 느낌? 하지만 그 안에서 여유로운 느낌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네, 연중 무휴이기 때문에 추석 때 또 이용이 가능하시고 주차도 역시 가능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화순적벽 가보셔야겠죠. 2014년 화순적벽 투어로 개방되기 전까지 약 30년간 사람들의 발길이 닿지 않았대요. 그래서 이곳은 천혜의 자연을 간직하고 있는 곳입니다. 보산적벽, 장항적벽, 물렴적벽, 창랑적벽 이렇게 총 4개의 적벽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중에 가장 유명한 게 천하제일경은 산의 형태가 노루의 목을 닮았다 해서 노루목적벽, 그러니까 장항적벽입니다. 직각으로 깎은 듯이 팍 솟아져 있어서 이거 한국 맞나? 라는 이색적인 느낌 그리고 압도적으로 위험 있는 모습까지도 함께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멀긴 멀어요. 서울에서 멀긴 멀지만 추석 연휴를 앞두고 한번 멀리 나들이 가면 좋을 것 같다라고 계획 세우시는 분들을 위해서 자연을 한가로이 즐길 수 있는 화순 여행까지 소개해 드렸습니다. 솔직히 말할게 많이 기다려왔어 너도 그랬을 거라 믿어 오늘이 오길 매일같이 달력을 보면서 솔직히 나에게도 지금 이 순간은 꿈만 같아 너와 함께라 오늘을 위해 그 많은 걸 준비해왔어 All about you 나의 다른 건 다 제쳐두고 Commit me to my hand 아름다운 청춘의 한잔 함께서 내려가자 너의 추억들로 가득 채울래 아무 걱정도 하지는 마 나에게 다 맡겨봐 지금 이 순간이 다시 넘겨볼 수 있는 한 페이지가 될 수 있게 This is our page all the day 솔직히 말할게 지금이 오기까지 마냥 순탄하진 않았지 오늘이 오길 나도 못 받아라 기다렸어 솔직히 나보다 더 네가 몇 배는 더 힘들었을 거라고 믿어 오늘을 위해 그저 견뎌줘서 고마워 All about
엄마가 처음이라, 아빠도 처음이라.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하다고요? 이제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에겐 든든한 육아 선배가 있고 또 육아 동료도 있잖아요. 살아있는 육아 팁을 전해드릴게요. 육아 팁톡. 네, 육아 팁톡 시간입니다. 오늘은 방방이님께서 보내주셨는데요. 저희 아이도 곧 이렇게 될까라는 되게 걱정하고 있던 찰나에 딱 맞는 그런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우리 아이는 이상한 옷만 좋아해요. 엄마 아빠는 이것저것 따지고 골라서 아이에게 맞는 옷을 찾아 입히려고 하는데 저희 아이는 어쩐지 예쁜 옷에는 별로 관심이 없고 그냥 이상하게 자기의 눈에 띄거나 아니면 마음에 들어하는 옷만 주구장창 입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저희 아들은 약간 그런 거에 묻어내가지고 아직까지는 입혀주는 대로 있거든요. 근데 좀 연령이 높아지면 취향이 생겨서 그런가? 근데 또 그러면 안 예쁘니까요. 어떻게 해야 될지. 뭐 SNS에 이런 말 있더라고요. 막 이상하게 옷 입고 나온 애기 부모 욕하지 말라고. 부모는 그 옷을 절대로 입히려고 하지 않았다. 아이가 입은 거다. 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러한 행동들은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생각해보면 금방 이해할 수 있다고 합니다. 우선 아이들은 옷의 미적 조화에 관심이 없대요. 아이는 옷의 선, 색상, 재질 등의 디자인 요소가 미적으로 조화를 이루는가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엄마가 보기에는 예쁜 옷이 아이에게는 불편하고 싫을 수가 있다는 거죠. 엄마의 뛰어난 미적인 센스가 아이에게 또 충분히 부담이 될 수도 있습니다. 유아기 때는 아직 옷의 미적인 부분은 관심이 없고 아이의 능력 또한 발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뭐 미적인 관심이나 옷을 조화롭게 입는다는 거에 대한 판단 능력 자체가 없습니다. 따라서 아이에겐 이런 미적으로 조화를 이루는가에 대한 건 전혀 관심거리가 아닙니다. 능력도 없고 관심도 없습니다. 귀엽네. 그리고 또 이런 것뿐만 아니라 때와 장소에 따른 복장을 이해하지 못한대요. 우리는 TPO라고 하죠. 그런 거에 맞춰서 옷을 다르게 입어야 되는데 아이들은 그런 게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옷이면 잠옷이라도 입고 밖에 나가려고 합니다. 때, 장소, 시간, 계절, 상황에 따라 적합하게 옷을 입는다는 개념은 좀 커야지 터득이 되는 거기 때문에 부모님의 관심과 교육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왜 밖에 막 눈 오는데 반바지 입고 나가겠다는 애기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아이들은 그게 고집이 아니라 그냥 이해를 못한다 그러고 생각합니다. 비록 이 시기에 유아들에게 관심거리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 것들에 적합하게 옷을 입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엄마가 아빠가 옆에서 세심하게 가르쳐 주어야 한다고 하네요. 자, 그리고 요즘 또 그런 말 많더라고. 명품 옷 많이 입히시는 분들 많다고 하는데 사실 옷의 가격보다는 그리고 청결보다는 재미가 더 중요하다라는 거 한번 우리 생각해 볼까요? 아이는 옷을 깨끗하게 입어야 한다는 것에 관심이 없대요. 옷이 더러워질 것에 대한 염려보다는 호기심이 더 크기 때문에 옷을 뭐 깨끗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하고 싶은 행동을 하지 않거나 주의를 하는 일은 거의 없어요. 이 시기에 뭐 깨끗함이나 청결함을 신경 쓰는 아이는 오히려 정상이 아니니까 이런 거는 우리가 지금 마음을 좀 너그럽게 가져가야 될 것 같습니다. 뭐 깨끗하게 입어야 된다, 단정해야 된다라는 말은 이 시기에 아이들에겐 부담감과 거부감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마음껏 탐색하면서 발견해가는 정신적인 성장 과정 그리고 신체적인 발육을 더욱더 신경 써야 합니다. 뭐 옷의 가격, 튼튼한가, 뭐 세탁은 편리한가 이런 것들은 사실 옷의 경제적인 측면에 많이 영향을 미치는데 아이는 관심이 없대요. 따라서 아이들이 활기차게 뛰어놀 수 있도록 튼튼하고 질기고 세탁하기 편한 거. 우리도 저희 다들 공감하시겠지만 애기들 태어나면 진짜 예쁜 옷들 많이 사고 하는데
입다 보면은 몇 개밖에 안 입어요. 가장 편한 거. 그쵸? 그게 손이 가고 아이도 그걸 가장 편해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은 옷에 관심이 없다. 상관하지 않는다. 엄마만 애가 달 뿐이다. 하지만 아이들이 성장해 나가면서 배워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세심하게 지속적으로 부담 주지 않고 가르쳐 주자라고 전문가분께서 말씀하셨네요. 아이들은 노는 거에만 관심이 있어요. 어떻게 저도 저희 아이들 아침에 일어나잖아요. 일어나서 배터리 충전이 다 됐나 봐요. 일어나자마자 놀거리를 찾아요. 뭐 눈에 불을 확 켜고 오늘은 뭐 하고 놀지 하는데 이 시기가 또 나이가 들면 없어지니까 마음껏 우리 아이들 재미있게 놀면서 하루하루를 행복하게 보낼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 어떠셨어요? 때론 힘들고 지치고 그럼에도 때론 행복했나요? 힘든 마음엔 위로를, 지친 마음엔 응원을, 행복한 마음은 더 큰 행복으로. 토닥토닥 행복 육아. 준호사랑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PM의 준호를 사랑하는 4살 준호의 엄마입니다. 이미 아셨겠지만 저 2PM 준호 팬이어서 아들 이름도 준호로 지었어요. 와, 물론 남편도 다 아는 사실입니다. 준호처럼 잘생기고 바르게 크라는 제 바람과 아내의 팬심을 존중하는 남편의 합작이랄까요? 준호처럼 커달라고 매일매일 빌었더니 어느새 저희 아들 준호처럼 잘생기고 멋지게 자라고 있네요. 뿌듯합니다. 저 우화장 끝나면 준호 드라마 한 편 보고 잘게요. 준호 화이팅 사랑해. 그러니까 누구한테 화이팅 사랑해 하신 거예요? 둘 다 2PM 준호와 나의 아들 준호 모두 파이팅 사랑해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쿠플클럽님께서 보내주셨네요. 안녕하세요. 우화장과 함께 성장해 나가는 초보맘입니다. 추석을 앞두고 아이와 함께 나들이 가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아이와 함께 가는 여행 이번에 처음이거든요. 근데 원래 이렇게 준비할 게 많은 건가요? 원래요? 진짜요? 2박 3일 가는데 한 달치 짐이에요. 이거 어떡하죠? 원래 그래요. 한 36개월 아니야. 분유만 떼도 짐이 확연히 줄긴 해요. 그리고 기저귀 떼면 더 줄고요. 이유식 떼면 또 줄고. 우리 커플클럽님 화이팅입니다. 내 맘을 전해줘 저 멀리 그대에게 닿도록.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저는 다음 주에 더 좋은 소식 가지고 여러분들 찾아뵐게요. 좋은 밤 되세요. 오늘도 참 행복했고 내일은 우리 더 행복할 거예요. 오늘 넌 어떻게 하루를 보냈을까? 시간은 빠르게 도는데 여전히 내 맘은 똑같아. 넌 별일 없기를 오늘도 바래. 행복하고 잘 지내길 바래. 진심이야 I'm not lying.
맘을 담아 너를 응원해 To your future endeavors yeah. 우리 happily ever after 바람과 사라졌지만 yeah. I still wish you the best Cause I love whenever you smile 내 맘을 전해줘 저 멀리 그대에게 닿도록 내 바람이 스칠 때 행복을 느낄 수 있게 Everybody say 나의 바람 달 수 있게 날 느낄 수 있게 가끔은 어쩌네 어딘가 모르게 그래도 행복해 괜찮아 모든 게 아름답던 우리 추억이 꽤 힘이 되곤 해 yeah, 너도 그러길 오늘도 바래 yeah, 내가 그리울 때 눈을 감아 살랑살랑 두뺨을 간지럽히는 바람 어느새 꽤 걸린 입꼬리 산뜻하게 흘거림 homie nobody say say for better day no yeah 숨결을 느낄 때 다시 나갈 수가 있게 넌 계속 행복해져 늘 그렇게 빛나줘 너의 바람 느껴질 때 웃을 수 있게 내 맘을 전해줘 저 멀리 그대에게 닿도록